자, 우선 강상면 대안이 중간보고서상 11월달, 작년 11월달에 중간보고서상 최저간으로 되기까지의 용역사 입장에서 본 외부 기관의 개입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3월 29일 날 국토부와 용역사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5월 16일 날 계약 체결 후 45일 만에 용역사가 도로공사의 강상면 종점 변경안에 대한 대안을 최초로 보고하게 됩니다. 45일 만에 대안을 도출했습니다. 5월 24일 날 용역사가 계약을 체결한 지 2달 만에 현장 방문 2회만으로 강상면 종점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동해기술사가 용역을 주도했다. 특히 강상면 종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알려졌는데 또 그렇게 주장해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주 컨소시엄사인 경동 엔지니어링에서 미리 동해 용역사에게 강상면으로 종점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는 발언도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6월 22일 날 6월 달에는 예타안이 경제성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날 새로 당선된 전진선 국민의힘 양평군 군수가 안철영 도시계획국장의 전결로 국토부에 3가지 노선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3가지 노선에는 지금 종점 대안으로 사실상 결정된 강상면 대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22년 8월 1일 날 김성교 당시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 질의와 서면 질의 1차 제출을 하는데 노선 변경을 요구합니다. 강하면 IC 설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보고되었던 8월 달 보고서에서 갑작스럽게 예타안이 경제성에서 불리한 평가로 돌변합니다. 또 9월 22일 날에는 국토부의 담당 실무 책임자였던 김호 서기관이 예타안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 고려를 삭제를 지시하게 됩니다. 또한 양평군이 남한강 남측으로 노선 변경 요청을 합니다. 3가지 대안, 7월 달에 제시했던 양평군의 3가지 대안 중에서 남한강 남측은 강상면, 지금 변경된 강상면 종점 안뿐입니다. 사실상 지금 종점 변경안으로 양평군이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월 달에도 환경 분야가 우수하다고 평가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환경 분야도 경제성에 이어서 부정적인 평가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7일 날 김성교 국회의원이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서면 질의 2차 제출을 하는데 내용은 강화 IC 설치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또 10월 21일에 김성교 의원은 국토부 종합감사에서도 서면 질의를 또 3차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힘있는 실세 국회의원이 3차례나 단 2-3달 안에 서면 질의를 하고 구두 질의를 한 것은 이거는 요청이 아니라 압력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상당히 큰 장면입니다. 그리고 11월 9일 날에는 국토부의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용역사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과정들, 국토부의 지시, 또 실세 국회의원의 요청 또는 압력으로 볼 수 있는 또 양평군의 사실상 단 하나의 변경안으로의 요구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강상면 안을 착수 보고 후 5개월여 만에 최저간으로 해서 사실상 종점 변경을 결정하게 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몇 가지 정인들의 주요 발언만 소개를 더 드리겠습니다. 10일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저희 당 허영 의원이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주요 내용 변경에 대해서 국토부가 사전 승인을 해줬느냐. 김호 당시 책임자, 국토부 실무 책임자가 그렇다. 주요 내용 변경에 대해서 구두로 사전 승인을 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즉 국토부 담당 사무관이 노선 55% 변경에 대한 단독 결정을 했다는 내용을 밝힌 것입니다. 12일 날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박상훈 경동 엔지니어링의 이사가 장래 노선축 연장을 고려한다면 예타안이 유리할 것이라는 정언을 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김호 서기관의 지시로 예비 타당성 안에 가장 큰 장점을 삭제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장래 노선축 연장이 그대로 살아있었다면 예타안이 계속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정언하는 것입니다. 다음 12일 날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의원이 가업계획서 사전 삭제 누군가 지시했나. 아시다시피 7월 25일 날 국토부가 대국민 자료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변조라든지 삭제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이런 의혹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김수현 경동의 상무는 사전 삭제가 맞다고 인정하면서 국토부의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국토부가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변조를 지시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국토위에서는 이 사실과 관련된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일 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배국 의원이 양평군은 세 가지 대안을 8일 만에 어떻게 만들어서 국토부에 제시했는가라는 질문에 안철영 양평군 국장은 우리의 생각을 그냥 담아서 낸 것이다. 그냥 생각만 가지고 국토부에 제시했다. 대안을.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군 자체적으로 용역사에 의뢰를 한다든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든지 이런 어떤 합리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그냥 담아서 제시했을 뿐이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만으로 제시한 노선이 최저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 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2일 날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장이 예타안의 단점 때문에 종점 노선이 변경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김수영 경동의 상무가 예타안에 문제가 된 종점부 터널 확장 등은 기술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 요즘은 민원이 가장 큰 검토사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처음부터 국토부 장관은 강상면 종점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를 기술적으로 양서면 예타안의 종점안이 상당히 불리하다 또는 어렵다라는 근거를 대었습니다만 실제 엔지니어링 상무는 책임자는 기술적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했고 변경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민원이다. 그 민원은 9월달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국회의 민원이었습니다. 그 국회의 민원은 다른 민원이 아니라 김성교 전 국회의원의 민원이었다 하는 것이 이 정언으로 밝혀지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면 방금 말씀드린 이 과정 속에서 국토부 장관이나 국토부는 그동안 국토위의 많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용역사가 주도했기 때문에 용역사를 불러서 물어보라 또는 용역사가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종점 변경의 주요한 변곡점마다 주요한 고비 때마다 국토부의 지시 또는 실세 국회의원의 거듭된 요청 또는 압력 또 양평군의 주장 이런 것들 때문에 용역사가 결정을 했다는 것을 여실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